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보장 내용 꼼꼼하게 잘 알고 계신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주변의 권유로 보험을 하나둘씩 가입하다 보면 나에게 필요한 보장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좋다고 해서 가입한 보험이 많아지게 됩니다. 저축성 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막상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니 종신보험이었거나 보험료가 저렴해 가입을 해보니 갱신형이라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인상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보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시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매월 수십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잘 보셔도 더 이상 보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꼭 필요한 보장 내용으로 보험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보험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 조영석입니다. 대부분이 가입할 보험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정도로 보험의 내용은 정말 어렵습니다. 가입 전까지는 신중을 기하며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도 정작 가입 후에는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볍게 다치는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겨 해당되는 보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청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면 보험의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아까운 돈만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청구조차 할 생각을 못한다면 보험을 가입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보험은 다양한 상품과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취급하는 회사마다 보장하는 내용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수십 곳 회사 중 나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상품 한두 가지로 정리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보장의 내용을 다 가입할 수도 없어 정말 필요한 내용만 잘 정리해 가입을 하는 것이 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장기간 유지를 해야 하는 보험의 특성상 소득과 지출을 고려해 필요한 보장 내용을 잘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을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보험만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미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나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보장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보장 내용을 정리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할 보험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지,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어떻게 정리해야 보험 생활에 유익한 도움이 되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의 경험과 노력을 통해 알기 쉽게 정리한 내용을 영상으로 담았으니 영상의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 분들이나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쓸데없이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꼭 필요한 보험 1순위는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료를 제외하고 내가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든든한 보장 내용 덕분에 우리나라 인구 중 4천만 명이 가입하고 있어 다른 보험이 없더라도 실손보험만큼은 꼭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필요한 보험입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1년 기준으로 정해진 보장 한도가 질병과 상해 동일하게 각각 5천만 원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정 보장해주는 구조는 아니며 간혹 이 한도를 다 쓰면 더 이상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1년을 기준으로 한 최대 보장이기 때문에 매년 한도는 새롭게 갱신되며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다 해도 실손보험의 다양한 기능 덕분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생기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손보험의 구조를 보면 세대별로 자기부담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이 없는 의료비의 100%를 보장해주고 2세대 실손은 90%, 3세대 실손은 급여 90%, 비급여 80%, 3세대는 비급여 특약 70%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80%, 비급여 70%로 나누어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지출한 의료비용이 최소 70%를 보장해주는 만큼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폭넓은 보장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병원비를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병원비 596만 원이 지출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396만 원을 부담해주게 됩니다. 그 외 본인 부담금 290만 원, 전액 본인 부담금 만 원, 그리고 비급여 항목인 선택 진료 항목과 그 항목을 포함한 70만 원을 합쳐 내가 부담을 해야 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실손보험이 있다면 이러한 의료비용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률이 없이 의료비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며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처럼 병원비 약 600만 원이 발생을 해도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없거나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손보험은 이렇게 의료비의 대부분을 돌려주는 좋은 보장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1순위로 가입을 해야 하는 중요한 보험이라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일부 보상이 안 되거나 질병에 따라 미지급되는 항목이 있지만 가장 넓은 범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가장 큰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하는 실손보험의 중요한 혜택 중 하나는 바로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연간 본인 부담금 200만 원 상한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시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병원에 갈 일이 생겨 의료비 총 5천만 원이 지출될 상황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급여 4,500만 원, 비급여 500만 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급여는 20% 본인 부담, 비급여는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산해 보면 급여 4,500만 원에 20%는 900만 원, 비급여 500만 원에 30%는 150만 원이 됩니다. 내가 부담해야 하는 합산 금액이 총 1,050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제 200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 항목으로 지출된 의료비 900만 원 중 실제 부담을 해야 할 금액은 최대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급여 200만 원, 비급여 150만 원으로 내가 지출하게 될 의료비는 총 35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해도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면 지출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판매되었던 1, 2, 3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200만 원 상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재가입 주기가 없는 1,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다면 실손보험을 꼭 유지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가입이 가능한 4세대 실손에서는 급여 부분에만 본인 부담 상한제 200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비급여에 대해서는 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세대가 거듭될수록 보장은 축소되고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추세입니다. 축소된 보장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절감된 보험료로 진단비나 수술비를 가입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장 내용을 담고 있는 실손보험에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갱신형 상품이라는 점인데 이 때문에 갱신 시마다 손해율을 감안해 보험료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보험료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가입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많은 적립보험료가 설정되어 있는 상품으로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은 보험사마다 인수 조건이나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단순히 아무 회사나 가입을 해서 실손보험을 유지하시기보다는 보험료를 비교해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인해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4세대이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와 성별에 따라 회사별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나이라도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는데 비교를 해보면 10살 기준으로는 남성은 낮은 보험료 6,990원, 높은 보험료는 17,278원이며 여성 낮은 보험료는 6,265원이며 높은 보험료는 11,952원입니다. 최저와 최고 가격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세 기준을 보면 남성은 최저가 1,686원이며 높은 보험료는 2720원입니다. 여성 가장 낮은 보험료는 9,405원이며 가장 높은 보험료는 18,340원으로 확인됩니다. 30세와 40세 역시 낮은 보험료와 높은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0세부터는 점점 더 가격의 차이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0세 남성 기준 가장 높은 보험료는 44,500원, 낮은 보험료는 24,843원이며 여성은 가장 높은 보험료는 56,346원, 낮은 보험료는 30,076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장 내용이 같은 실손보험이라도 회사, 성별, 나이에 따라 몇만 원씩 보험료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전화해 가입하시기보다는 반드시 비교해 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간 납부를 해야 하는 보험의 특성상 이런 금액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큰 차이가 될 수 있으니 보험료 비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실손이 없거나 가입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가입 전 미리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4세대 실손보험에서 5세대로 개편이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5세대로 전환이 되는 실손보험은 급여 부분이 보장 범위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바뀔 예정입니다.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어지며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의 보장 내용이 축소되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항목도
추가가 되었으니 가입 전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간 5천만 원이었던 보장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통원 한도 역시 병원에 가는 회당 20만 원이었던 보장 한도가 하루에 20만 원으로 제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도가 없었던 입원 한도 역시 비중증의 경우 회당 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입원 시 30%였던 자기부담률이 중증과 비중증이 나누어지면서 비중증의 경우 자기부담률이 50%까지 늘어나게 되어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 사유도 기존 항목을 포함해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일부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 체외 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제외되는 항목들이 많다 보니 실손보험을 가입하실 분들이라면 개편이 되기 전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해 조금이나마 좋은 보장을 유지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꼭 필요한 보험은 3대 진단비입니다. 3대 진단비란 암, 뇌, 심장에 대한 질병이 진단되었을 때 보장을 받는 보험입니다. 실손보험 다음으로 3대 진단비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병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미리 진단비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치료로 끝나지 않고 많은 시간과 자본을 들여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들이기에 생활에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 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얼마나 진단비를 구성해야 적당한지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시기보다는 가입을 하시는 당사자의 경제 상황이나 월 소득, 지출 등에 대한 분석과 리스크를 고려해 보험료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담을 해야 하는 보험료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충분하게 고려를 해보시고 아쉽지만 포기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하며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가족 중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소득 감소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들을 충분하게 고려해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비가 없이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그동안 모아두었던 부동산이나 자산들을 처분하면 치료 비용으로 큰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단절될 수 있는 경제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리스크를 충분하게 감안해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질병에 대한 완치가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어야겠습니다. 최근 암 환자의 상대 생존율을 보면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발전된 의료기술과 건강보험공단의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으로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방법들이 다양하게 생겨나면서 암 환자의 생존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료 비용만 감당할 수 있다면 충분하게 유병장수할 수 있는 만큼 얼마나 좋은 치료를 받고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3대 진단비 중 사망 확률이 가장 높은 암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암 진단비는 일반암, 소외감, 그리고 유사암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일반암이 소외감에 포함되며 소외감은 자궁암,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생식기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외감은 일반암과 동일하게 100% 진단비가 지급되는 구조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은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소외감 진단을 받아도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에 따라 진단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지 않고 가입을 하시게 될 경우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의 특성상 같은 비용을 내면서 보장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정말 필요한 시기에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부분까지 꼭 체크하셔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사암 진단비의 경우 일반암의 20%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20%가 최대라서 부담 가능한 선에서 꼭 최대 한도까지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2007년 이전의 암보험이나 2020년, 2022년도 1월 사이에 가입한 암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유사암 구분이 없거나 일반암과 유사암을 동일한 금액으로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좋은 보장 내용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신 거니 꼭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사암에 대한 보장을 늘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해가 거듭될수록 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이라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한 회사들이 있으니 이 점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대장전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등 일부 암을 유사암으로 구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질병임에도
보장이 되는 특약의 내용이 다르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보장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보험을 잘못 가입해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단 시 전액 지급이 되는지 차등 지급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험은 워낙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에 알아서 지급이 되겠지 생각하고 가입을 하셨다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암에 대한 대비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여력이 되신다면 진단비 외에 치료 항목도 함께 가입을 하시도록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에 대한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온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암 수술과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특정 항목만 보장하는 특약으로 가입이 되셨다면 질병 시 내가 받아야 하는 치료가 보장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장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항목이 개별적으로 나열된 열거주의 특약보다는 포괄적인 보장으로 구성된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암 치료비는 특히 비급여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이 중요합니다.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중증 환자로 등록이 되어 급여 항목의 경우 5%만 본인이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신 치료나 고가의 비급여 항목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본인 부담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암 주요 치료비를 준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암 주요 치료비의 구성은 암 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나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중입자 치료, 자가 면역 치료까지도 보장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암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연간 1회 한도로 10년 동안 가입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보장 금액을 3천만 원으로 가입하셨다면 10년간 치료를 할 경우 최대 3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대 진단비 보험 중 암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진단비는 소득과 지출 계획을 잘 따져보시고 일반암과 유사암 진단비로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특약으로 치료비 부담을 보충하신다면 암에 대한 대비는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은 심장과 뇌혈관 질환에 대한 대비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사인별 사망률 2위, 4위를 나란하게 차지하고 있는 질병들로 보험을 준비할 때 암 다음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보장입니다. 심장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뇌는 뇌혈관 진단 진단비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전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의 보장을 살펴보면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입되어 있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에 대한 보장 내용은 심근경색보다는 넓은 범위인 협심증, 만성 허혈성 심장병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가입을 하셔야 질병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으며 보장 내용을 최대한 확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뇌 진단비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에 대해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이 발달되고 건강검진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검진 시 뇌혈관의 경미한 이상 징후가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에 대해서만 보장을 갖고 계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경미한 이상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큰 병으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뇌출혈, 뇌졸중, 뇌동맥류를 보장해주는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3대 진단비 구성인 암과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기본으로 가입해 주시고 높은 자기부담률과 점점 보장이 축소되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한 대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술비 특약을 같이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술비 특약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세대가 거듭될수록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으며 물가를 반영해 수술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심장수술비는 3,290만 원 정도였지만 2024년에는 4,13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관상동맥 우회 수술의 경우에도 2022년에는 3,329만 원에서 2024년도에는 3,700만 원까지 상승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하고 있는 실손보험이라도 4세대 기준으로 본다면 자기 부담률이 급여 20%, 비급여 30%이며 차후 출시되는 5세대의 경우 자기 부담률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수술비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실손보험 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해주는 혜택도 존재하지만 점점 높아지는 자기부담률에 대한 공백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으니 수술비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본적인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여기에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수술비 특약까지 구성이 된다면 혹시 모를 의료비용에 대한 대비를 유지하실 수 있는 든든한 구성으로 보험을 갖고 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술비 특약이 가장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저렴한 보험료에 넓은 보장 범위와 높은 가입 금액, 비급여 부분도 보장이 가능한 1호종 수술비를 추천해 드립니다. 실제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의 구성을 본다면 가장 실속 있는 보장으로 구성된 수술비입니다. 1에서 8종으로 구성된 수술비 특약이 있지만 급여 항목만 보장한다는 제한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수가 코드인 ADRG로 보상을 하다 보니 1호종 수술비에 비해 보장 항목이 좁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N대 수술비가 있지만 지정된 질병 분류 코드에 부합해야지만 보장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 보장 범위가 좁다 보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호종 수술비를 선택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렴한 보험료 대비 효과적인 가성비로 다양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가성비 특약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특약은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험이 대신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한 사고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해 주며 월 1,400원 정도의 금액으로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다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부딪혀 피해를 준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물이 새 피해를 주었을 경우, 길을 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핸드폰이나 노트북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등 실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며 작은 금액으로 큰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보장이기에 아직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꼭 챙기시길 권유드리는 특약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각막 이식 수술 특약이 있습니다. 각막이란 눈의 가장 앞쪽에 위치한 투명한 조직으로 안구 속이 어두워 보여 겉보기에는 흔히 검은 똥자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인체에서 가장 투명한 조직입니다. 이런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막은 다른 장기와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각막 혼탁, 부종, 변형 등으로 인해 현저한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시력 개선을 위해 각막 이식이 필요한데 3천만 원을 받는 특약을 유지하는데 57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이식 수술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성비 특약은 5대 장기 이식 수술입니다.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해서 장기 수혜자로 이식을 받을 경우 약정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큰 비용을 들어가는 고가의 수술이지만 3천만 원을 보장하면서 321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기에는 가성비가 좋은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특약은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입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은 혈액 진단, 다발 골수종, 백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 건강한 조혈 모세포를 이식하는 치료법입니다. 크게 동종 이식과 자가 이식 두 가지로 시행을 하며 조혈 모세포가 환자의 골수에 증식하여 여러 혈액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 특약도 보장 분석을 하다 보면 종종 보게 되는 특약인데 3천만 원을 받는데 189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질병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부터 3대 진단비, 가성비 좋은 특약까지 보험 가입 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설명을 드린 배경에는 보험의 기능과 보장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나에게 필요한 보장 내용은 무엇인지, 또 필요 없는 특약이나 구성은 어떤 게 있는지 장단점을 비교해 정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장이 좋아도 보험료가 비싸다면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금액과 보장을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구성하고 있는 보장의 내용과 특약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보험을 가입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현명하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설정 방법을 모르고 잘못 가입을 하신다면 납입하는 보험료를 남들보다 몇 배씩 더 내면서 유지를 하게 될 수 있으니 가입 전에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설정 내용은 가입하는 상품에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납입 면제란 보험에서 정한 질병에 걸렸을 때 차후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기능인데 이러한 특약이 없다면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받으면서도 보험료 부담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암,
뇌, 심장 같은 중대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를 받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납입 면제 기능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0년 납입 90세 만기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한 사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8세에 가입을 했다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기간은 48세까지입니다.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36세에 암 진단을 받았다면 이렇게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경우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납입 면제가 되어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를 대신해 보험사가 남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납입 면제 기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암에 걸려서 치료비 부담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남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면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생각보다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큰 질병을 대비하는 보험이라면 이런 기능을 꼭 추가해 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장을 받았다고 해서 가입한 보험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을 받은 진단비 외 나머지 보장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처럼 납입 면제는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가입 여부에 따라서 질병에 걸린 이후 보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하실 때는 보험료만 보지 말고 납입 면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확인해야 할 설정 내용은 납입 기간과 보험료를 확인해 꼭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납입 기간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납입 기간이 짧아지면 월 보험료는 올라가고 납입 기간이 길어지면 월 보험료는 낮아지게 됩니다. 정확한 비교 없이 월 납입하게 되는 보험료만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입 기간을 30년씩 길게 설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 차이를 비교해 드리면 40세 남성, 90세 만기 기준으로 동일한 조건의 설계를 했을 때 20년 납입을 하게 될 경우 13만 3,399원, 30년으로 납입을 하게 되면 10만 4,648원으로 산출됩니다. 월 납입 금액만 놓고 본다면 30년 납입이 더 저렴하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납입하는 보험료를 비교해 본다면 20년 납입은 2,952만 4,080원, 30년 납입은 3,767만 3,280원으로 총 납입 보험료의 차이는 814만 원 정도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0년 납으로 설정했을 경우 총 납입 금액은 814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된다는 겁니다. 가끔 대출의 만기를 길게 설정하는 것과 비교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출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기를 길게 설정하면 당장 내야 할 돈이 줄어들지만 총 납입하는 금액을 계산한다면 만기가 길어질수록 내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총액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출과의 차이점은 대출은 저금리 대환이나 조기 상환으로 이자를 절감할 수 있지만 보험은 대환 같은 기능이 없다 보니 총 지출을 생각해 20년 납으로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확인해야 할 설정 내용은 바로 90세 만기 설정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 가입을 할 때 몇 세까지 보장을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할 때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100세 시대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해 만기를 100세로 설정하시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의료기술이 더 발달하면 110세, 120세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시거나 만기 기간을 길게 설정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는 과감하게 90세까지 설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를 뒷받침해 줄 근거 자료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70년이 된다고 해도 남녀 평균 수명이 90.9세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은 92.5세, 남성은 89.2세 정도이며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통계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보험을 가입하시면서 만기를 설정할 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90세 만기로 설정을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보장 분석을 하다 보면 저렴한 보험료를 감안해 자녀들의 보험 가입을 100세로 설정하셨거나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100세 만기를 설정해 보험을 유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은 납부하실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시다면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게 되니 해지를 하고 재가입을 하신다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가입을 하신다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가입하느냐 모르고 가입하느냐에 따라 내 통장에서 다달이 빠져나가는 보험료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날 수 있기에 메모를 해두셨다가 쓸데없는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확인해야 할 설정 내용은 갱신형 보험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갱신형은 가입 당시에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지만 거듭되는 갱신 시점이 지나면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면서 비갱신형보다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보험을 알아보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작 어떤 근거로 확인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셨을 텐데요. 제가 준비한 비교표를 보시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표를 보시면 31세 남성 사무직 1급 기준으로 가입한 갱신형 보험은 가입 당시 57,810원으로 납부를 시작합니다. 10년 뒤 갱신 시점이 되면 41세 보험료 92,130원, 점차 시간이 흘러 61세 갱신 시점에는 291,108원, 더 나아가 81세 갱신 시점에는 985,986원으로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료도 있지만 보험을 쭉 이어가기 위해서는 갱신 시에 높은 보험료를 감당하면서 보장을 받을 나이까지 계속 납부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비갱신형의 보험료는 95,250원으로 초기에 갱신형보다 비쌀 수 있지만 정해진 납기간을 20년만 납입하게 되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어 90세까지 쭉 보장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나이에 보험료를 납입해 완납을 마치고 이후 보장을 쭉 이어갈 수 있어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납입하게 될 보험료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갱신 시에 오르는 보험료로 만기 시까지 계속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 만큼 총 보험료에서도 많은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갱신형의 경우 총 보험료가 2,286만 원인데 비해서 갱신형의 경우 보장을 받으면 납입해야 할 총 보험료가 무려 2억 5,401만 2,160원까지 올라가다 보니 차이를 보더라도 비갱신형과 갱신형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단기간 보장이 필요한 경우 갱신형을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지만 평생 가져갈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라면 전체적인 보험료를 고려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게 보험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납입해야 하는 총 보험료를 고려해 2억이 넘는 금액을 만기 시까지 부담하는 갱신형보다 비갱신형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확인해야 할 설정 내용은 기본형이 아닌 무해지형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해지 환급형은 일반형과 달리 보험을 유지하며 납입하는 중도에 해지를 했을 때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장만을 위한 구성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만기 시까지 보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저렴하며 장기간 납부를 해야 하는 보험의 특성상 동일한 보장 조건을 유지하는데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자면 납부를 마치고 보험을 유지하는 만기 시점이 되면 환급금이 0원이 된다는 건 일반형과 무해지형 모두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무해지 환급형과 기본형의 설계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했을 때 총 납입하는 보험료 무해지형이 3,414만 4,320원, 기본형은 4,227만 5,520원으로 총 보험료가 약 813만 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같은 보장으로 800만 원이 넘는 보험료가 차이 나기 때문에 보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꼭 무해지형을 선택해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확인해야 할 내용은 10년 이내 입원, 수술, 중대 질병 등으로 병원을 다닌 이력이 없다면 할인을 받아 건강고지형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10년 이내에 병원에서 치료나 입원, 수술을 받은 이력이 없거나 큰 병에 걸린 이력이 없다면 건강을 유지한 기간에 맞춰 추가적으로 보험료 할인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일반적인 보험으로 설계를 하면 23만 6,066원으로 보험료가 환산되는데 10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는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고지형으로 할인을 받아 14만 2,268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총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에서도 2,251만 1,520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건강한 분들이라면 이런 10년 고지형 할인을 잘 활용해서 저렴하게 가입을 한다면 보험료도 절감되고 보험을 유지하는 데 경제적인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보험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금까지 보험을 가입할 때 꼭 챙겨야 할 핵심 내용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실손보험, 일반암, 유사암 진단비, 암주요 치료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뇌혈관 진단비, 수술비, 1호종 수술비, 다양한 가성비 특약,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 우리가 생활에 밀접하게 필요한 보험만 가입을 하신다면 실손보험, 3대 진단비, 수술비,
배상 책임만 가입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보장 내용 외에 가입되어 있는 보장들이 있다면 필요 없는 특약은 아닌지 꼭 한 번은 점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보장을 받을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장 분석을 통해 정말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인다면 절약된 비용을 활용해 저축이나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험은 나에게 질병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 대비를 하지만 다행히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면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보장에 대한 정리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잡아드리기 위해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30여 개 보험사 상품에 대한 분석과 데이터를 통해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보험 점검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 또는 오른쪽 상단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내용으로 보험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인이나 가족분들 중 보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